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아침 뉴스. 12월 12일 아침 뉴스 핵심 정리입니다. 스라클 TV가 주요 신문사 헤드라인을 따온 것으로 정확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첨단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으며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작년 일반 정부 부채가 1270조 원을 돌파했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년 만에 40%대로 하락했습니다. 향후 5년간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최소 58만 명의 인재 부족이 예상되며 KAIST는 내년부터 AI 단과 대학을 신설하여 300명의 신규 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해 금산 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는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첨단 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국 AI 기업 딥시크가 엔비디아 최신 반도체를 밀수하여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협상 결렬 시 운행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난해 자동차 범퍼 교환 및 수리에 1조 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14은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와 사측 간의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2일 첫 차부터 서울 지하철 1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며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지하철 정상 운행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입니다. 노사 간의 핵심 쟁점은 신규 채용 규모로 노조는 업무 공백을 우려하며 1000명 이상의 채용을 주장했으나 사측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대책위를 소집하여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은 서울 지하철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바마케어 대체 또는 연장을 두고 상원에서 여야 법안이 모두 부결되는 등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럽연합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배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역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오픈 AI에 약 1조 원을 투자하고 디즈니의 캐릭터들을 오픈 AI의 AI 영상 및 이미지 제작 플랫폼에 활용하는 3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격전지인 시베르스크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하며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수로 본국으로 추방되었다가 돌아온 엘살바도르인의 석방을 명령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오픈 AI는 챗GPT가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사망 사건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으며 이번에는 살인까지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민간인 살해 및 납치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멕시코 의회는 한국, 중국 등 FTA 미체결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USMCA 개정 협상을 앞두고 나온 조치입니다. 정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으며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의원 배우자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는 특검 출범 후 9번째 조사이다. 내란 특검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또는 검증 부실 혐의로 기소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 3명이 좌천되고 정유미 검사장은 검사로 강등되었으며 2명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특검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수본 수사 이후 특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직되었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이 사퇴한 첫 사례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 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지방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하고 금융 리스사 소유를 허용하여 기업들의 대규모 첨단 산업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문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 결렬로 12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며 서울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여러 정신질환이 동시에 발병하는 원인이 규명되었으며 특히 강박장애와 틱장애, ADHD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동반 발병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걸그룹 엔믹스 NMIXX의 노래 스피닌 온 이세스피INNIN ONIT 영국의 유명 음악 매거진 NME가 선정한 2025올해 최고의 K-팝 25선에 포함되었습니다. 배우 지창욱은 최근 디즈니 플러스의 작품을 통해 디즈니 플러스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눈이 쌓였을 때 먹던 겨울 별미였던 냉면이 현대에 이르러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시가 소개되었습니다. 강원도 삼척, 태백, 동해, 강릉, 인제, 홍천, 평창, 영월, 정선, 철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겨울을 맞아 동굴 탐험, 온천 유혹, 설경 트레킹, 낚시, 얼음 축제 등 다채로운 겨울 여행과 축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 이후 처음으로 연간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으며 리먼 컬렉션 특별전 등 다양한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증권 미국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오라클의 실적 발표 여파로 혼조세를 보였으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기술주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이 올해 코스피 강세 속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잇따라 지정되었으며 이는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 경보 제도의 일환입니다.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들은 오라클의 실적 발표 이후 인공지능 AI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출 우려와 실적 발표를 앞둔 긴장감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 관련주인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스를 최선호주로 유지했으며 로쿠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호평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장기적인 흐름은 안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할리우드와 AI의 협업을 본격화했으며 이는 생성형 AI 영상 시장 진출의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펀드스트렛은 내년 미국 S&P 500 지수가 7,70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여 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며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범퍼 교환 및 수리에 1조 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보험 적용 전체 수리비의 17.3%에 달해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의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126년의 금융 역사를 담은 전시 공간 우리 1899를 개관하여 금융사의 변천사를 선보였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안전감독기구의 기조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나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금리 방향은 불확실해졌습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발행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중요 코인으로 지정하여 차등 규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대형주들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부동산,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3,739채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개발될 예정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는 판교역까지 접근성이 좋은 수지자이 에디시온이 12월 중 분양될 예정이며 부산에서는 힐스테이트 가야가 487채 규모로 공급 중입니다. 서울 청담동에서는 1261채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청담 르엘이 입주를 시작했으며 한강변에 위치하여 뛰어난 입지를 자랑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출렁이었으며 특히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여건이 악화되어 자가 점유율이 낮아지고 1인당 주거 면적이 줄어드는 등 주거 안전망 붕괴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16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강남 3구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절반이 삼성물산의 레미안 브랜드였으며 강남 신규 분양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날씨 12월 11일 밤부터 12일 아침까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 산간에는 최대 10cm의 대설이 내리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도권, 충남, 호남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내일 아침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져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